전범진 변호사님 모시고 가정폭력과 교통사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를 또 사실은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어떻게?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조를 보면은 네.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발견한 사람은 신고할 수 있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정보이긴 한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경찰서 112, 네. 그리고 응급의료조치는 119, 이거는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여성 긴급전화라는 1366이 있고요. 네. 이주 여성 긴급전화 1577에 1366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기관으로 1577, 1389, 노인학대 전문기관으로 1577, 1389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알아두셔가지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 가정폭력에 대한 조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신고 기관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막으로 이제 처리해 드리겠지만, 경찰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응급치료조치 119도 알고 계신데, 여성 긴급전화가 유난히 있어요. 1366.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남성에 대한 폭력? 네, 또 있었는데, 남성 긴급 전화는 없네요. 예, 아무래도 여성이 네. 저 소수자고 하니까 별도의 긴급 전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행인가요? 예, 네, 다행인가요? 없는 것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필요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 112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경찰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 경찰은 현장 출입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경찰은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폭력행위 제시 및 가해자 피해자 분리 수사, 그리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그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를 할 수가 있고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인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데 긴급 임시 조치입니다. 그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태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 등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위협에 당할 염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에게 이런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경찰들이 우리 그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 경찰들도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런 임시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은 신고나 이런 어떤 출동이 필요가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죠? 예, 네, 예. 워낙 긴박하고 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는 정말 퇴거나 뭐 접근 금지 조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응급 조치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복지 혜택이랄까요? 이런 혜택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사실 이런 사건이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있을 수 있는 사례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이거는 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에서 네, 네.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그 검사는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불기소 처분도 할 수 있고 그 재판으로 가는 그 기소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 유예도 불기소 처분의 그 한 가지 유형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그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있고 뭐 합의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 조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에서는 그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소년원에 가고 이런 사건들이 가정보호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년원에 가고 이런 거는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도 형사범이 아니라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고요.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 네. 형사처벌이 아닌 접근 제한,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치료, 상담 위탁 등의 그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에서는 아까 경찰 긴급 임시조치도 있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정당한 권한으로서 결정으로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가거나 이러면 뭐 단원서를 내시든지 별도 신청을 통해서 판사님께 그 임시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는 그 태거 등 격리, 100m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의 위탁,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그 어필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 가해자 측에서 이렇게 어떤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여기서 아까 드리자면은 상담 조건부 기소 유예는 가해자가 반성의 여지가 있고 합의가 있는 경우에 검사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가해자가 또 형사범이 되지 않으려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임시조치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 입장이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네네. 법원에 그 접근 금지 이런 거를 뭐 신청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